자, 일단 뭐 익명으로 해서 성적이랑 오답률을 올려놨는데 일단 대충 평균이 13개거든요. 그래서 13개보다 덜 맞은 학생들은 본인이 알 거 아니야. 이따가 수업 끝나고 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일단 우리가 미분을 오늘 나가야 될 건데 일단 미분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삼각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삼각함수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 미분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 삼각함수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난 처음 봤다 하는 학생들은 일단 수업 끝나고 꼭 찾아오시고 어쨌든 이 반은 일반적인 뭐 1월달이나 3월달에 시작하는 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자세히는 못 나가요. 이 반의 목적은 개념 위주고요. 개념 위주고 진도 빼다가 끝날 텐데 근데 진도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편입 스타일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풀이는 다 숙제로 나갈 거예요.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 웬만해서 할 건데 이거 말고도 문제가 더 많거든. 그래서 숙제가 좀 양이 많을 건데 그걸로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고 알겠죠? 뭐 그 원장님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게 보통 이제 편입 수학의 시작인데 원래 1월달이나 3월달에 시작했던 학생들은 3개월을 잡아요. 미적분을. 그래서 뭐 그 3개월을 잡는데 그래서 원장님 얘기했던 게 7, 8, 9인데 아 너무 늦어요. 일단 최대한 저는 2달 안에 끝내보려고 해요. 7, 8 동안 7, 8 7, 8 동안 미적을 끝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선대 나가고 10월 달에 다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보통 그 일반적인 학생들은 보통 그런 커리큘럼이 10월 달에 끝나고 11월부터 파이널이 들어가. 그래서 그 11월부터 기출 문제를 풀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도 계속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진도 나가는 거랑 병행으로 같이 기출 문제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양은 적겠지만 어쨌든 풀긴 풀어야 돼. 최근 연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배운 건 제끼고 어려운 거 제끼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일단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볼 거거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뭐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방학이거나 뭐 아니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뭐 반수 마냥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욕심은 이제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더 높게 가고 싶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를 다녀. 나는 가천의 밑으로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넣지도 않을 거고. 근데 어떻게 편입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가천대보다는 높은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무슨 말이냐. 너무 기대치를 크게 잡지 마. 크게 잡지 마. 뭐 지금 해가지고 한양대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 쉽지 않고 건국대만 가도 진짜 그건 성공한 거야. 건국대만 가도 뭐 건국대나 숭실대나 인하대나 아주대만 가도 굉장히 성공한 거니까 너무 높게 기대치 크게 잡지 마. 알았지? 잭팟 터져서 더 갈 수도 있지만은 기대치가 크면 또 절망도 크니까 딱 그 마지노선 딱 잡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진도를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영장이라고 해서 이제 기초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나가지 않을 거고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개별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바로 갈 거냐면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고등학교 때 상함수를 배웠다. 조금씩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돼요. 몇 페이지냐? 5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상함수 기본적인 거 나와 있거든. 각에 대한 표현이랑 그래프 같은 것들이랑 공식 같은 것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은 10페이지 갈 거야. 10페이지. 10페이지. 자, 이 10페이지도 일단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 배울 수 있는데 한 번 더 다루긴 할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삼각함수가 6가지가 있는데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고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가 있고 코사인 역수인 시컨트가 있고 탄젠트 역수인 코탄젠트가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중고등 과정인데 대학교 때 뭘 배우냐면은 이것들에 다 역함수를 배워. 역함수를 배워.
그래서 역함수부터가 사실 이제 대학 수학인데, 일단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들을 한 번씩 보고 갈 거야. 오늘 시험 문제도 하나 있었거든요. 몇 번 문제였냐면은 17번인가 16번인가? 17번. 16번도 그렇고 17번도 그렇고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배각 그다음에 뭐 덧셈 공식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은 무조건 암기고요. 이건 실제로도 우리가 편입수학 문제 풀 때 씁니다. 그래서 공식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삼각함수에 대한 덧셈 공식. 아까처럼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룰 거는 요 3가지야. 3가지. 사인 A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 자, 여기 나와 있는 A, B는 다 뭐가 들어가냐? 각도가 들어가요. 각도.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쓰는 각은 3가지였어. 30도.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 45도. 호도법으로 4분의 파이. 그다음에 60도 3분의 파이. 이것들을 많이 썼거든. 뭐 삼각규 특수비라고 특수각이라고 해서. 근데 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사인 75도가 뭔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75도는 우리가 자주 쓰는 각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3가지 각 가지고 뭔가 2각을 더하고 빼서 75를 만드는 거야. 자, 75를 만들려면 뭐랑 뭘 더해야 될까요? 30과 45를 더하겠죠. 그래서 사인 75도는 사인인데 안에가 30도랑 45도 더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요 30도를 A로 잡고 45도를 B라고 잡았을 때 나오는 공식이 요거라고.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사인 75도는 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45도 더하기 사인 45도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이렇게 푼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약간 유치하지만은 앞에 그 영어 따서 C, 코 바꿨지만 바꿨네. 한번 바꿔 적었어. 코사인 30도, 사인 45도 이렇게 C, 코, 신 이렇게. 그래서 그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적거든.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여기 더하기 빼기 되어 있죠. 여기가 더하기면은 여기도 더하기고 여기가 빼기면 여기도 빼기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얘는 코사인 A 더하기 B인데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코사인 75도를 구할 거야. 나와 똑같이 A, B를 30이랑 40을 잡았을 때 코사인 75도는 코사인 30, 코사인 45, 사인 30, 사인 45를 적는데 요거 2개 곱하는 거 맞지만은 이때는 부호가 바뀌어요. 더하기 때 빼기고 빼기 때 더하기가 되는 게 맞부를 얘기한 거야. 그게 옆에 있는 요 공식입니다. 덧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거 제 3번째 거. 이게 약간 방금 시험 문제 있던 거죠. 뭐냐? 탄젠트. 뭐 예를 들어서 75도는 탄젠트 30도 더하기 45도라고 했을 때 얘는 분수 형태인데 1 빼기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를 구해서 곱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 45도를 위에다 더하는 게 이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면은 여기는 빼기, 여기는 더하기, 여기가 빼기라면 여긴 더하기, 여긴 빼기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이것도 공식 잘 쓰니까 꼭 기억해 놓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2번째 거 이배각. 이배각이라는 거는 어떤 각도가 하나가 있어. 각 X야. 거기다 2배를 시킨 거야. 이렇게 2배.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사인 2배각, 코사인 2배각, 탄젠트 2배각.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 공식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 x는 x를 2번 더한 거거든. 그래서 올라간 거야. 원래 있던 덧셈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정리하니까 이 놈은 2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x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또 확인할 수 있냐면은 사인 4x가 있어. 4x. 쟤는 각이 몇 배가 된 거죠? 4배가 된 건데 저거를 우리가 2배각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있는 건 4x를 2x 더하기 2x로 잡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놈은 2 곱하기 사인 2x 곱하기 코사인 2x라고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냥 사인 x가 있어. 근데 이걸 2배각으로 적어. 2배각으로. 뭐를 2배해야 x가 될까요? 뭐를 2배해야? 2분의 x를 2배하면 x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놈도 결국 2 곱하기 사인 2분의 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x라고 적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00에서 응용을 시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코사인 2x만 몇 가지가 있죠, 지금? 몇 가지가 있어,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자, 코사인 2x는 첫 번째 게 코사인 제곱은 s 위에다가 적어, 숫자 2를. 이게 제곱, 이 말이 뭐냐? 코사인 x가 2개 곱해졌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거 빼기 사인 제곱 x인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삼각함수 성질 중에서 사인을 제곱하고 코사인을 제곱했을 때, 여기가 같은 각이면은 얘가 뭐든지 항상 얼마다? 1이라는 게 이런 식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x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바꾼 거야. 그래서 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쳤을 때 뒤에 거 만나가지고 얘가 1 빼기 2배의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요 사인 제곱을 여기서 고치면은 그때는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 나와. 어쨌든 여기에서 다 이렇게 가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알을 수 있고, 옆에 거 사인 탄젠트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온 거 a 더하기 a로 간 거 그것도 외워두시고, 이번엔 내려가서 자, 이번에는 반각, 즉 각이 못 된 거, 반띵이 반띵. 어떤 각 x가 반띵이 됐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반각은요, 주의할 게 여기 위에가 항상 제곱으로 떨어져야 돼. 제곱으로 떨어져야 돼. 제곱으로. 그게 반각이야. 그래서 사인의 제곱에 대한 반각은 분수꼴인데 분모의 숫자 2가 오고 1 빼기 무조건 코사인. 그리고 그때 여기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 여기 있는 각을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그럼 뭐만 남죠? x만 남겠죠. 이게 반각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코사인에 대한 반각인데 여기가 제곱이 됐으니까 반각은 얘도 2분의 1 코사인일 때는 더하기로 시작해. 그리고 반각은 무조건 코사인으로 끝나. 마찬가지로 이거 몇 배 하는 거? 2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이것도 응용이 가능해.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이 있어. 이거를 반각으로 표현해. 반각으로. 그럼 얘는 2분의 1 사인이면은 코사인으로 끝나. 빼기로 쓰면서. 그때는 이 각을 몇 배 하는 거? 2배니까 2x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도 내가 반각으로 적고 싶어. 그럼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몇 x? 2x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나와 있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하나 있죠? 요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각에 대한 3배, 3배각. 이것도 이제 상위권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이것도 그냥 이거야. 3x니까 저 3x를 2x랑 x를 더한 걸 표현한 거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덧셈으로 푼 거야. 그래서 그 정리한 게 이거라는 거니까 이것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근데 무조건 외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외워가지고 이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활용할 방법을 모르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300강 선택사항.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는 우리가 저거는 편입 수학 커리큘럼 나가면서 딱 2번 쓸 건데, 적분 때 한 번 쓸 거고요, 적분 때. 그리고 나중에 공학 수학에서 라플라스 배울 때 쓸 건데, 지금 7월반은 공학 수학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을지 없다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 그냥 다른 반에 수업했던 거 녹화 딴 거를 볼 수는 있지만 수업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게 시간을 딱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할까 몰라.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적분 나갈 거기 때문에 적분 때 한번 쓴단 말이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사인 3x 곱하기 코사인 5x가 있어. x라고 적어볼게 그냥. 적어볼게. 얘 이거예요. 자, 여기 안에는 달라.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곱이 되어 있는 거를 합이나 차로 표현이 가능해. 어떻게 하냐? 얘가 A고 얘가 B일 때, 자, 지금 사인 3x 곱하기 코사인 x가 곱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른쪽 봐봐. 오른쪽 봤을 때 몇 번째가 좀 비슷해 보여? 몇 번째랑? 첫 번째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첫 번째에서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숫자가 곱해져 있죠? 2를 이쪽으로 나누면 되거든. 그래서 곱에 대한 놈은 앞에 2를 절로 보내면서 2분의 1에 괄호 열고 사인을 적어. 그때 여기 들어가는 놈이 두 개를 한 번 더한 거. 한 번 두 개를 뺀 거. 그거를 더한 거야. 그러면 A랑 B가 지금 3X랑 X니까 두 개 더하면 몇 X? 4X가 오겠죠. 하나 두 개 뭐하면? 빼면 몇 X? 2X가 되겠죠. 그래서 저 곱을 합으로 표현하는 식인 거야. 곱을 합으로.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쪽으로 바꾼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유치하게 이렇게 외워. 유치하게 신, 푸, 신, 는, 두, 신, 코. 좀 미안하긴 한데 코, 푸, 코는 두, 코, 마, 코는 약간 강조해. 마두, 신신. 얘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또 잘 쓰니까 좀 기억해 놓고. 자, 지금 요 5가지만 배운 거 가지고 좀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 밑에 1번 볼게요. 다시, 지금 내가 원래는 이 미분 교재가 원래 먼저 했던 학생도 똑같은 교재를 썼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의 양을 확실하게 확 줄여버렸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절대 커버하면 안 돼요. 따로 제가 프린트를 나눠줄 건데, 그걸로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야 돼.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나왔던 건데, 기본적인 문제야. 뭐냐면, 나무가 있고, 여기에 떨어져 있고, 그림자가 있다. 그때 각이 생겨. 그래서 자, 얘기하는 게 그림자의 길이가 10m일 때 나무의 높이를 구하래요. 우리가 보통 수학을 할 때 구하라고 하는 거를 x라고 두거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10m, 이렇게 나무 x, 이렇게 각도. 무슨 삼각형이 보이죠? 직각 삼각형이 보이죠. 각이 몇 도인? 15도인. 우리가 여기를 끼인 각이라 불러. 자, 일단 이건 알아둬야 돼. 직각 삼각형은 변이 몇 개? 3개예요. 그 세 면이 뭐라고 하냐? 빗변, 밑변, 높이라 그래. 자, 우리가 이 세 변을 잡을 때 빗변이라는 거는, 자, 요 편이 요 편이 뭐죠, 요거? 직각. 이 직각이 쳐다보는 쪽이 가장 긴 변, 빗변이에요. 오케이. 이제 뭐 남았냐? 밑변과 높이가 남았어요. 자, 밑변과 높이는 그때그때 바뀌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변과 이 변의 사이각, 우리가 그거를 끼인 각이라 해요. 끼인 각. 이 끼인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이 끼인 각이 쳐다보는 게 높이예요. 높이. 쳐다보는 게. 그럼 나머지가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근데 그 끼인 각을 여기 안 잡고 여기를 끼인 각으로 잡았어. 그때는 여기가 뭐가 될까? 높이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빗변이 되는 거고. 밑변이 되는 거고. 오케이. 빗변은 직각에 쳐다보는 거. 밑변과 높이는 그 끼인 각을 어디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요. 다시 요 그림에서 지금 직각 쳐다본다. 이거 뭐란다고? 빗변. 여기가 끼인 각이야. 그러면 얘가 쳐다본다. 여기가 뭐야? 여기가 높이에요. 높이. 나머지가 뭘까? 밑변이에요. 자, 문제에서는 나무의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x라고 뒀지. 자, 이런 문제는 뭐냐? 탄젠트로 풀어요. 탄젠트. 탄젠트 여기가 몇 도야? 15도야. 15도. 자, 우리가 탄젠트는 삼각형에서 뭐 분의 뭐라 그러죠? 밑변분의 높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밑변이 얼마고 10이고 높이가 얼마고 x 이러는 거야. 우리가 구할 거는 뭘 구할 거니까 높이를 구할 거니까 x는 결국 10 곱하기 얼마다? 탄젠트 15도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특수각은 30, 45, 60이란 말이야. 15도 알아 몰라? 몰라서 얘는 우리가 아는 각 두 개에 대한 표현을 가져야 돼. 15도는 45도에서 뭘 빼면 30도를 빼면 되거든. 호도법 4분의 파이에서 얼마? 6분의 파이를 빼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했던 탄젠트 A 더하기 B, A 빼기 B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10 곱하기 탄젠트 15도는 공식에 의해서 1 더하기 탄젠트 45도 곱하기 탄젠트 30도 분의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탄젠트 30으로 푼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알 거 탄젠트 45도는 얼마? 1이거든.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거든. 그리고 얘도 1이고 이거니까 계산해가지고 10 곱한 게 정답인 거야. 이때 우리가 이제 유리아가 필요하죠. 유리아가 1번 문제 있었죠. 그죠? 자, 오늘 봤던 그 시험지는 실제로 그게 편입수학에 나오는 시험이 아니고 기본적인 연산을 얼만큼 하냐가 중요한 거야. 유리화든 약분이든 뭐 통분이든 이런 것들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용어들 뭐 다항식이 뭔지, 개수가 뭔지, 차수가 뭔지, 인수가 뭔지 이런 것들, 뭐 기울기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을 아냐 뭐냐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수학 편입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면은 답이 나온다. 그게 몇 번이었더라? 5번인가 3번인가? 5번이었을까? 5번일 거야. 맞나? 3번. 오케이.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요 기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 편입수학에서는 뭐냐? 6번에 해당하는 삼각함수의 합성. 처음부터 삼각함수 합성 문제가 나온 경우 있지만 그건 완전 옛날이고 요즘은 뭐냐? 저거를 마지막에 활용해서 답을 뽑아내야 돼. 이걸 활용해야 돼. 활용.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어떤 함수 y가 있어. 얘가 어떤 숫자 곱하기 사인 각 x 더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코사인 x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함수의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라 그래. 자, 문제는 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일단 봐야 될 게 있어. 여기 있는 A와 B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 X, 여기 X는 같은 X가 돼야 돼. 그렇다면 저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얘를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같은 놈인데 약간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 그 바꾸는 방법을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사인과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저 숫자 A와 B를 각각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해. 그리고 거기에 루트를 빡 씌워. 오케이? 그 다음 이 숫자만큼의 뭘 곱하냐? 사인이 있어.
혹은 간혹 가다가 코사인을 적기도 해. 근데 보통 기준은 얘를 보통 많이 적어. 그래서 사인을 적고 괄호를 열고 원래 각 x에다가 어떤 모르는 알파라는 각 하나 더 적는 거야. 이거는 합성이라 그래. 근데 자, 원래는 이쪽 식에서 문자가 뭐밖에 없었어요? x밖에 없었어요. 근데 뭘 내가 추가했어? 알파라는 저걸 추가했단 말이야. 저 알파가 뭔지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저 알파가 뭐냐면, 자, 우리가 다시 위에서 1번 문제 사인 a 더하기 b는 덧셈 무시한 게 있거든. 즉 이 놈은 사인 x 코사인 알파 코사인 x 사인 알파로 풀 수가 있거든. 시코 코신. 내가 이거 얘를 풀었어. 그러면 이거가 되고 다시 앞에 있던 저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더하기니까 이렇게 분배하고 분배가 될 거 아니야. 그 분배했을 때 원래 거랑 똑같아야 돼. 자, 여기에 지금 사인 x가 보이죠? 여기에 뭐가 있죠? 코사인 알파라는 게 있죠. 요 알파는 이거랑 얘를 곱한 게 a가 되면 되는 거야. a가. 여기가 사인 x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x는 저기가 a가 되려면 이거 분의 a가 돼. 얘가 이거라면 얘랑 만나면서 약분시켜서 a만 남을 거 아니야. 오케이. 이가 되고 이번에는 코사인 x 옆에 사인 알파 곱해지겠죠. 쟤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 알파가 뭔지. 이놈은 얘랑 이쪽 걸 곱해서 여기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뭐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얘는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파를 설명한 거야. 만약에 이 편입시험이 만약에 논술이라면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적어. 이 알파가 뭔지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자, 이것도 있고 요 두 개를 압축시키는 게 있어. 압축. 뭐냐? 삼각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이 나왔다. 우리가 뭘 그릴 수 있냐?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 각이 알파일 때 우리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 그러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렇게 적어도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적거나 이거 적거나 같은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원래에서는 아까 내가 주어지고 뭘 구하라고 했죠?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했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표현은 원래 각 x에서 뭐냐? 요 사인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뭐 한 걸까? 평행 이동한 거야. 우리가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거든. 평행 이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평행 이동이란 말이야. 평행 이동은 뭐가 안 바뀌냐? 그 함수의 최소가 안 바뀌어. 즉 무슨 말이냐? 사인은 뭘 넘지 못해? 1을 넘지 못하거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얘일 때인 거야. 얘가 1일 때. 얘는 뭐보다 항상 작아?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작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그 마이너스 1 곱한 게 가장 작은 게 된다는 거야. 그게 최대 최소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이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는 합성으로 푸는 거야. 왜냐? 이렇게 두고서는 이렇게 뒀을 때는 우리가 최대값 못 구해. 얘를 합성으로 들어가야 구할 수가 있어. 이 관련된 문제가 2번 문제야. 자, 지금 함수 하나가 주어져 있고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얼마래요? 10이래요. 오케이. 자, 이거라고 존재 조건이 a랑 b는 숫자인데 같은 x로 더하고 빼져 있는 거야. 그 경우에서는 저걸 뭐 할 수 있다? 합성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시켜놓고, 그러니까 얘도 fx인 거예요. 얘도 fx인 거예요. fx인 거예요. 자, 다시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얘가 1일 때니까 얼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얘에 대한 최소값은 이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얘가 최소값이에요. 두 개를 뭐 했대요? 차가 뭐야? 뺐다는 거지. 0이야 2배야? 2배지. 뺐으니까. 그래서 2배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값이 얼마래요? 10이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약분시키고 루트가 보기 싫어서 양변을 뭐하면 제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이렇게. 그쵸? 자, 문제에서는 a랑 b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자, 이런 게 있어. 지금 구하라는 게 a랑 b를 구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맞는 거는 목식을 정리하니까 요런 조건이 하나 나온 거야. 조건 하나가. 한 개가 나온 거야. 근데 이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짝이 맞아야 돼. 문자 개수랑 식개수가 맞아야 a, b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두 번 조건이 요거라는 거야. 요거. 자, 이 말은 x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4분의 파이 넣었을 때 뭐가 나왔다? fx 값, y 값 얘가 나왔다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얘를 뭐 했죠? 합성을 시켰죠. 두 개는 같은 식, 다른 식. 같은 식이에요. 근데 자, 여기 있는 요 조건 가지고 x에다가 4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 그 나오는 y 값이 요갈이야. 근데 아직 요 알파가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그러면은 이 알파까지 포함하면 문자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근데 우리는 아까처럼 a랑 b만 구하면 되거든. 그쵸? 근데 얘를 엿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아직 문자 알파가 남아서 아직 알파 가지고 또 정리를 또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다시 1로 가는 거야. 여기 문자가 몇 개야? a랑 b니까 엿다가 집어넣는 거야. 어차피 이건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가 또 생기니까 이건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루트 2분의 7은 a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야. 사인도 루트 2분의 1이야. 여기 나오겠지. 양쪽에 루트 1을 곱했을 때 결국 a 더하기 b가 얼마다? 7. 이거 나온 거야. 그래서 아까 위에 했던 거 그 합성 가지고 뭐였지? 이걸 찾았고 있으니까 뭐 하면 돼? 이제 a,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위에서 b를 7 빼기 1 잡아서 여기다 넣으면은 a 값이 나오겠지. 근데 a 값이 2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해볼게요.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5라는 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7이었지. 그래서 밑에 식에서 b가 7 빼기 a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a의 제곱 7 빼기 a의 제곱이 25. 정리할게요. 2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14 a 더하기 49가 되겠지. 그게 오른쪽 25. 얘 일로 보낼게. 그럼 얼마죠? 24는 0이 되죠. 자, 2차 방정식 a제곱 7a 12는 0 4 3 빼기 a 값은 몇 개? 2개. a가 뭐거나 4거나 a가 뭐인 거? 3인 거. a 값이 4라면 b 값은 얼마? 3. b 값은 얼마? 4란 말이야. 문제에서 a에서 b를 뭐하래? 빼래. 여기서 빼면 얼마? 1. 빼면 얼마? 마이너스. 다르지? 근데 짝대기가 뭐야 이게? 절대값이거든.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뭐하다? 같다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답은 1.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왼쪽 해당하는 것과 오른쪽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 A부터 볼게. 자, A에서 탄젠트 제곱 세타가 오른쪽과 같니? 자, 이런 게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좌변과 우변에서 뭔가 식을 이제 같다고 우리가 저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야. 자, 좌변이 간단해, 우변이 간단해. 좌변이 간단하지. 우리가 보통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바꾸는 거지 이미 간단하게 되는 거는 복잡하게 바꾸지 않아. 그래서 뭐냐? 오른쪽을 건들 거야. 오른쪽. 자, 오른쪽을 잘 보면 분수가 1 빼기 코사인 2세타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인데, 자, 뭐가 있냐면은, 1에서 뺐고 1에서 더했는데 여기가 다 뭘로 끝나? 코사인으로 끝나. 이건 뭐냐? 반각에 대한 표현이에요. 반각. 반각은 밑에 분수가 필요하고 밑에 분수가 필요해. 근데 원래 분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시켜줘야 돼. 그게 넣고 뺀 거야. 그럼 같은 거야, 틀린 거야? 얘는 약분할 거야.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 빼기 코사인 2세타는 뭐냐? 반각에 의해서 빼기는 반각이 사인이니까 코사인이니까 사인으로 시작해. 그리고 아까 반각은 제곱이라 그랬지.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2배가 얘가 나오는 거거든. 여기 뭐가 될까? 세타가 되는 거야. 이걸 2배한 게 1로 들어가거든. 2세타가 들어가거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분모를 얘랑 같은 거란 말이야. 분자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니까 코사인의 제곱에 얘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은 뭐냐?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야.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거든. 근데 탄젠트의 역수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인분의 코사인 얘가 뭐라 그럴까? 얘가 코탄젠트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 오른쪽은 코탄젠트의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왼쪽에 뭐라 나와 있어? 탄젠트. 그래서 얘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역수라고 해봐. 역수라고 해봤겠지. 아니면 요 두 개를 바뀌거나. 오케이. 다음에 B번.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왼쪽은 합 또는 차. 오른쪽은 곱 또는 나누기죠. 우리가 저거를 정리할 때 합 또는 차를 보통 바꾸는 것보다 곱을 건드리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 곱 또는 나누기. 자, 오른쪽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죠. 그쵸? 자, 저 오른쪽을 건드릴 건데 얘를 어떻게 건들 거냐면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나 그랬죠? 1이거든. 이걸 갖다 쓸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사인 제곱을 뭘로 고칠 거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칠 거야. 그러면 곱하기니까 분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과 만나서 탄젠트 제곱 세타 만나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요거는 나왔지. 그죠? 근데 여기는 빼기 사인 제곱이고 여기는 이렇게 나왔죠. 그쵸? 자, 여기서 다시 코사인은 뭐분의 뭐라고요? 코사인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얘가 약분이 이루어지겠지. 뭐만 남아? 사인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왼쪽도 뭐하다? 오른쪽과 얘는 맞다는 거지. 오케이. 다음에 C. 다시 마찬가지. 자, 좌변이 간단해, 우변이 간단해. 좌변이 간단해, 우변이 간단해. 우변이 간단하지? 좌변을 건들 거야. 자, 여기가 지금 무슨 형태죠? 분수 형태죠? 자, 통분 시켜봐, 통분. 통분. 통분이라는 거는 첫 번째 거에서는 1 더하기 사인을 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 더하기 사인이 몇 개가 되죠?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는 코사인이 뭐 되죠? 제곱 되죠. 자, 이제 이걸 정리할 거야. 자, 요 놈은 1 더하기 2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이죠. 거기서 코사인을 더한 거야. 제곱을. 그럼 여기서 얘는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2 더하기 2 사인 되겠지. 우리가 여기서 공통숫자 뭐가 있죠? 2가 있죠. 묶으면 1 더하기 사인 되겠지. 약분 되겠지. 그러면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2죠. 코사인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시컨트라 그러지. 거기 뭐 곱한 거? 2 곱한 거. 그래서 얘는 맞다. 오케이. 답은 나왔어요. B, C밖에 없습니다. D는 뭐냐면 아까 했던 거. 합 또는 차를 곱으로 고치는 거. 이건 아무리 정리해도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D는 틀린 거다.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대학 수학이야, 이제.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y는 fx 함수가 있어. 자, 이 함수에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 역함수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죠. y는 f 빼기 1. 저걸 인버스라고 해요. 인버스. 이 적거든. 원래 함수를 원시 함수라고 하고 그 함수의 역함수를 이렇게 적었을 때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원시 함수가 역함수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요 함수는 우리가 뭐냐냐, 전단사 함수 해야 돼. 전단사 함수. 같은 말 1대1 대응함수. 대응함수가 돼야 돼. 전단사 함수는 단사 함수랑 전사 함수를 합친 건데, 단사 함수는 정역이 다르면은 y 값도 다른 게 단사 함수가 돼야 돼. 그럼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단사 함수가 아닌 거 이런 게 있어요. y는 x제곱. 얘는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고 얘는 포물선이라고 그러거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얘는 단사 함수가 아니거든. 이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었어. 여기 1이라고 둘게. 그 말은 이 y 값이 1 나오는 x 값이 뭐랑 뭐가 있죠? 1과 마이너스 1 있죠. 단사함수는 이거야. 정의역 두 개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y 값도 다른 게 단사함수야. 정의역은 1과 마일로 달라. 근데 y 값은 뭘로 똑같아? 1. 얘는 단사함수가 아니야. 즉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이게 단사함수의 의미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에 대한 역함수를 배울 거냐면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역함수를 배울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사인 그래프는 주기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이놈은 정의역은 다르지만 y 값이 뭐해? 같죠. 얘는 단사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면 안 돼. 근데 쟤를 존재하게끔 우리가 저거를 잡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주치라 그래. 이게 뭐냐? 역함수가 존재하는 범위를 우리가 딱 잘라버리는 거야. 주기함수는 계속 이어지는데 저걸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암기할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sin x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야. 그에 대응하는 y 값은 마이너스 1과 1을 넘지 못해. 근데 이런 범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즉 단사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뭐가 있냐? 외울 거예요. 사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게끔, 즉 단사함수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범위를 잘라버려. 그 자르는 범위를 외워줘야 돼. x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범위를 잘라버려야 돼. 이걸 그려볼게요.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은 아까처럼 주기함수인데, 아까 내가 이렇게만 그렸거든?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얘는 주기함수인데 반대쪽도 그려져.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 나오는 게 2분의 파이고 0 나오는 게 0이고 0 나오는 게 파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어. 그래서 뭐냐면 범위를 이만큼만 잡는 거야. 이만큼만. 나머지 됐고 다 버리고 이만큼만 잡아. 이만큼만 잡아놓고 우리가 여기서 단사함수, 즉 단사함수는 내가 요 y축으로 선을 아무렇게나 그어도 절대 두 개 안 만나. 이게 단사함수야. 그래서 x 범위를 이만큼으로 잡아. 그럼 그때 해당하는 그 치역값 y값은 말과 1이 그대로 찍혀. 오케이? 이 범위가 사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범위인 거야. 그때 역함수가 존재해. 그 역함수 우리가 어떻게 적냐? 이렇게 적어요. 알파벳 n 위에다가 빼기 1을 적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읽냐? A, R, C. 사인이라고 읽어. 이 ARC가 뭐냐? 아크라 그래. 아크 사인 X라고 읽어. 그게 얘에 대한 역함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2의 빼기를 뭐라 그래? 2분의 1이라고 하지. 이건 지수야. 이 사인의 빼기 1은 사인 분의 1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여기 빼기는 역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딴 거 없어. 얘는 지수에만 쓰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우리 얘기하는 얘에 대한 역함수예요. 자, 역함수도 함수니까 뭐가 있을까? 정의역과 치역이 있어. 정의 치역은 두 개가 뭐 하는 거?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놀아야 돼. 그때 해당하는 치역값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거야. 지금 뭐냐면 아크 사인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값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내냐면 봐봐. 이런 게 있어요.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에요. 사인 45도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나와요. 여기 있는 게 정의역 x값, 여기 있는 게 정의역 y값이야. 우리 이런 게 있지. 원시함수에서 x에 1을 넣으니까 y값이 2가 나왔대. 근데 얘가 원시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역함수에서 정의역 2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걸까? 1 나오는 거랑 같은 말이야. x가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자, 아크가 있어. 오케이? 얘가 뭔가 x를 넣을 건데 그 값이 6분의 파이가 나와야 돼. 그러면 x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라고. 오케이? 역함수에서 뭔가를 넣었는데 걔가 4분의 파이가 나왔대. 얼마인 거야? 루트 2분의 1인 거야.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x값이거든. 아까 역함수는 범위가 뭐부터 어디까지라고? x 정의 범위. 마이너스부터 1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부터 1에 대한 범위 얘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나온 존재하는 값이라는 거야. 오케이. 하나 더. x에다가 뭘 넣어야 얘가 2분의 파이가 나올까? 1을 넣어야 2분의 파이가 나온다고. x에다가 뭘 넣어야 얘가 0 나올까? 0을 넣어야 0 나온다고. 왜냐? 사인 0이 0이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한단 말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자, 이건 얼마일까요? 자, 먼저 문제. 3분의 1은 여기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지금 여기는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값? 나오는 값이야. 근데 우리는 사인이 역함수 말고 사인이 어디에서 3분의 1이 나와? 예,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뭔지 몰라. 하지만 여기는 존재 안 존재? 존재할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여기가 뭔지 모르는 게 나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있어. 오케이.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아크 사인이 있고, 아크 코사인이 있고, 아크 탄젠트가 있어.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외울 건데, 아까처럼 얘에 대한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그 해당하는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오케이. 자, 코사인 역함수도 얘가 정의역은 아크사인과 똑같아. 그런데 나오는 y값은 위에 거랑 달라. 0부터 파이만 떠. 그러면 요거를 바뀐 게 그 코사인이 역함 존재하는 그 단사함수 그 주치 범위인 거야. 코사인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단사함수가 아니야. 두 개 만나. 그러니까 얘는 뭐냐? 0부터 파이까지만 잡아. 여기까지만 잡아.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 이만큼만.
요만큼만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 오케이. 그게 지금 얘기했던 게 이 코사인 x가 x를 0부터 파이까지 잡았을 때 나오는 y값은 마이너스 1부터 1이야. 됐나? 그게 이거 바뀐 거. 자, 탄젠트 역함수도 x 범위가 모든 실수야. 얘는 뭐가 다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나오는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중요한 거는 여기가 들어가지 않아.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 점근선이라 그래. 자, 지금 여기에 세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저 세 가지 그래프는 무조건 숙지예요. 숙지. 먼저 아크 사인은 이렇게 생겼어. 생긴 게. 그래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고 나오는 y값이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주고 나머지는 안 그려져. 오케이. 그래서 얘 원점 지나고 여기다 화살표. 얘는 단조 증가라고 해서 그래프가 점점점 증가하는 곡선을 띄어. 그 다음에 이번엔 코사인 역함수 그래프. 코사인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야. 얘도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나오는 y값은 0부터 파이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게 특징이 이게 있어. 0, 파이 그 중간이 어디지? 2분의 파이.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이상한 여기 도형 보여? 여기 도형. 이 도형과 여기 아래 도형 보여? 그 도형의 넓이가 똑같아. 알겠나? 그리고 탄젠트 역함수. 요따에 호시할게. 뭐냐면 x축, y축에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다 나와. 하지만 y값은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를 닫지 않아. 그걸 우리가 점근선이라 그래. 그거 가지고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게 그려. 증가하게.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야.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래프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이 범위도 꼭 아셔야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내려갈게요. 자, 역삼각함수에 대한 관계식. 자, 뭐냐면 우리가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이게 얼마나 그랬지? 1. 그리고 하나 더 있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뭐가 되죠? 시컨트 제곱 x.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삼각함수에서. 그것처럼 역삼각도 이런 관계가 있어. 그걸 숙지하는 거야. 뭐냐? 역삼각함수, 역사인, 역코사인 두 개를 더해. 근데 여기가 같은 x야. 요놈 둘 다 아크 사인이건 아크 코사인이건 정의역은 마이너스부터 1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같은 x가 왔어. 항상 두 개 더해. 2분의 파이 나와. 이거 자주 쓰여. 오케이.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 x와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x는 두 개를 더하면은 파이가 떠. 이것도 자주 쓰여. 오케이. 그리고 탄젠트 역함수 x와 탄젠트 역함수 여기 x를 역수를 시켜. 이렇게. 그 두 개를 더해. 그때 만약에 저 x 값이 양수라면 얘는 2분의 파이가 나와. 오케이? 만약에 저기 x 값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야.
흑지야. 여기서 이제 추가할 거. 뭐냐? 사인, 탄젠트, 사인 역함수, 탄젠트 역함수. 이놈들은 이걸 만족해. 이걸 뭐라고 쓰죠? 기함수. 기함수. 사인, 탄젠트, 사인 역함수, 탄젠트 역함수는 기함수야. 기함수는 무슨, 뭐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그러거든. 원점 대칭. 오케이. 그리고 코사인 x, 코사인 역함수 x. 오케이? 여기서 이놈만 요걸 만족해. 무슨 함수? y축 대칭 얘를 우함수라 그래. 근데 내가 요것만 그랬지. 뭐냐? 코사인 역함수는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우함수는 여기 안에가 빼기면은 저 빼기가 녹는 거랑 같아. 기함수는 여기 안에가 빼기면 저 빼기가 밖으로 튀어나와. 이게 기함수의 특징이야. 근데 얘는 우도 아니고 기도 아니니까 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 적을 수가 없어.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크 코사인 2분의 1과 같다. 그럴 수가 없어. 우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아까 했던 얘가 있는 거야. 여기 2번. 자, 내가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뭔지 궁금해. 일단 여기 있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얘는 존재하는 값이야. 근데 얘는 우도 아니고 기도 아니니까 이 값을 아직 구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런데 이 두 번째 식에 의해서 코사인 역함수 x 더하기 얘는 항상 뭐가 나온대요? 파이가 나온대요. 파이가. 자, 이 식에다가 x 값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뭐가 나온다? 파이가 나와. 근데 우리가 이걸 궁금하니까 이거 뭐 하면 돼? 일로 빼면 되는 거야. 자, 코사인이 어디서 2분의 1 나오죠? 60도. 그래서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3분의 2파이가 나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이런 거. 올사탄코. 자, 아까 코사인이 주치 범위가 x가 0부터 어디까지였죠? 파이까지였죠. 그 말은 몇 사분면? 1 사분면, 몇 사분면? 2 사분면. 이 범위 안에 놓는 건데 코사인은 1 사분면은 항상 양수인데 2 사분면은 못 가. 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음수값을 떨어져.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여기 안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파이 이쪽 값에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 뭐 그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됐나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이게 봐. 지금 내가 적어놨던 거는 사인의 역함수에 코사인 역함수에 탄젠 역함수를 배웠지. 근데 상함수는 코시컨트도 있고 시컨트도 있고 코탄젠트도 있어. 즉 얘도 다 역함수가 있긴 있어. 근데 내가 따로 적어놓지 않았지.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걸 외울 거야. 뭐냐면 우리가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가 맞아. 그런데 아크 사인 x의 역수가 코시컨트 역함수냐? 그딴 거 없어.
그딴 거 없어. 이거 역수가 이거 절대 아니야. 그딴 거 없어. 그러고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사인 역함수 여기 x가 역수가 되면 걔는 코시컨트 역함수의 이 여기를 다시 역수랑 같다. 오케이. 코사인 역함수에 대한 여기에 대한 역수는 시컨트 역함수의 얘가 역수와 같다. 탄젠트 역함수의 x분의 1은 코탄젠트 역함수의 x와 같다. 같다. 이 관계가 있지. 이런 건 없어. 그럼 뭔 말이냐? 봐봐. 내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 시컨트 역함수 이게 뭐냐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로 바꿔야 돼? 코사인 역함수에 여기를 뭐 시킨 거? 역수시킨 거랑 같은 값을 갖는 거야. 얘는 뭐야? 60도야.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나왔다. 이쪽으로 바꿔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일단 뭐랑 같을까요? 탄젠트 역함수의 루트 얘와 같겠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8가 되겠죠. 이런 것들. 이 관계가 있는 거지 아까처럼 그 역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그리고 참고 저기 가면은 동그라미 7번 봐요. 7번. 7번. 여기 7번. 요거.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 자. 이런 게 있네. 봐봐. 내가 지금 직선 하나 그렸는데 여기서 사인 알파는 얼마죠? 5분의 4죠. 우리 피타고라스 알지?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하면 5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얼마니? 5분의 3이지. 그치? 이거 가지고 뭐가 있냐면 봐봐. 아크 사인의 5분의 3 더하기 아크 사인의 5분의 4. 뭘 보냐면은 여기에 숫자들을 보는 거야. 밑에는 같고 위에 3과 4는 여기서 요 그림이지. 그치? 얘는 더한다? 항상 2분의 파이 나와. 그거를 코사인 역함수로 바꿔도 달라지는 거 없어. 이것도 2분의 파이 나와. 오케이. 근데 이걸 알면 좋은데 모르잖아. 이걸 푸는 방법이 뒤에 나와. 뒤에 문제가 있어. 문제 있나? 잠깐만. 문제가 있어. 알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됐나요? 자, 좀 쉬었다가 지금 배웠던 내용 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14페이지 예제 1번으로 갈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